개념 공부. 자, 여기 보시면 문제에 5번 선택지에 이런 말이 나와요. 몇 번 문제냐? 41번 문제에 41번 문제에 5번 선택지에 뭔 말이 나오냐면 인물들의 체험을 사파 형식으로 나열하여 주제를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그랬어요. 자, 체험을 사파 형식으로 제시하여 그 다음에 주제를 다각적으로 이렇게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첫 번째 요거야, 요거. 사파적인 형식. 요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요 선택지는 그대로 보면 전통적으로 요 선택지는 무슨 장르를 설명하기 위한 거냐면 얘는 그대로 수필을 설명하는 거예요, 수필. 수필이 일반적으로 요런 설명이 되는 수필들이 꽤 많죠. 오케이. 왜 그러냐면 자, 지난번에 우리가 개념 잡았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인과관계에 의해서 필연성과 우연성을 구분한다라는 말을 했었죠. 그렇지? 그러니까 A라는 사건이 있고 B라는 사건이 있고 C라는 사건이 있는데 A 때문에 B가 일어나고 B 때문에 C가 일어났다. A 사건 때문에 B가 일어나고 B 사건 때문에 C가 일어났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감자를 가져가서 야, 너 혼자 일하니? 그럼 혼자 일하지 때로 일하니? 이 감자 먹어라. 너나 처먹어라.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본 적이 있었지. 소설에서. 오케이? 그 감자 사건 때문에 뭐가 벌어지냐면 감자 사건 때문에 뭔 일이 벌어져요? 닭싸움이 벌어지지. 점순이 스토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치? 점순이가 그 소설의 시작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순이가 왜 내 닭을 이렇게 못 살게 구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근데 나흘 전의 일이다. 내가 일하는데 갑자기 가지고 지집애가 혼자 일하냐고 그래서 아유 일하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왜 와가지고 지랄이여. 그래가지고 야 뭐 혼자 일하니 딱 그랬더니 감자를 또 그런 너 집에 이거 없지. 아이고 우리 집 가난하고 지집 좀 살만하다고 재수없게 너나 처먹어라. 그랬더니 얘가 눈이 불그리 해가지고 눈물이 띵 맺혀가지고 슝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는 인물은 그 원인을 명확하게 원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어리숙하게 그게 왜인지를 모르는 척하고 있는 중이지.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희화화된 인물이고 재밌는 인물이고 해학적인 장면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건 주인공만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점순이는 자꾸 우리 집 닭을 데려다가 지집 닭하고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지? 이렇게 됐을 때 앞사건과 뒷사건 사이에 뭐 인과관계가 완성이 되면서 필연적인 스토리고 필연적인 플롯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해됐지? 이게 보통 현대소설의 일반적인 틀입니다. 알겠죠? 근데 수필 같은 경우에는 수필은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었잖아요. 두 가지의 종류의 수필이 존재한다 그랬어요. 수필하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 어떤 거 경수필, 중수필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선생님 뭐로 나눈다 그랬어요. 수필은 소설같이 생겨먹은 수필과 그냥 독서지문 같은 수필이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중수필이고 이게 경수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는데 소설 같은 수필에는 당연히 뭐야? 인물, 주로 내가 등장을 하겠지. 나와 주변 사람들 사이에 사건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오케이. 짤막한 사건들이 나온다는 거야. 근데 그 사건들이 A 사건, B 사건, C 사건 세 개의 사건이 있는데 얘네들이 시기적으로 뚝뚝 떨어져 있으면서 오케이. 서로 인과관계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수필에서는. 100% 그런 건 아니고 어떤 경우에 인과관계 만들어진 사건이 있겠지. 어떻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며칠 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인과로 만들어낼 수도 있겠으나 아닌 경우들이 흔히 잘 나온다는 거예요. 수필에서는. 무슨 말 알겠어? 이해됐어? 그 예를 들어서 짜장면 같은 그런 수필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 처음 먹은 짜장면 읍내에 가서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다 이런 얘기 해요. 굉장히 허름한 짜장면집에 그 뚱뚱한 아저씨가 짜장면 해주는데 막 손 막 이런 얘기 해.
막 그릇은 막 깨져 있고 막 그런데 어찌나 맛있던지 이런 거 해요. 그러다 나중에 중고등학생 돼가지고 좀 더 넓은 도시에 가서 공부하면서 먹은 짜장면 좀 달랐다 뭐 이거 얘기해요. 그러다가 성인이 된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직장을 다니고 자식들 있고 가족 있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집이 이제는 차이니스 레스토랑이 되고 가보면 막 이렇게 뭐 웨이터들이 막 나비 넥타이 메고 쭉 이렇게 따라주고 이건 왜 이렇게 맛이 없지 이러고 있는 거야. 뭔 말이겠어? 그래서 친구 만나가지고 백을 한잔하고 막 이렇게 좀 정을 나누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지. 뭔 말이겠어?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 그냥 단순하게 초등학교 때 먹은 짜장면, 고등학교 때 먹은 짜장면, 성인이 되어서 먹은 짜장면 각각이 다 사건들이란 말이야. 근데 초등학교 때 먹은 이것이 어찌하여 원인이 되어 이렇게 이런 고리는 안 만들어진다는 거지. 무슨 말 알겠어? 이런 걸 우린 뭐라 그런다? 사파적인 구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파가 뭔데? 이야기를 삽이 뭐야? 삽입했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 이게 들어가든 빠지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툭툭 끼워 넣었다는 거예요. 인과관계 없이. 뭔 말인지 이해됐지?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인과관계가 없어. 그러면 뭐하러 이런 얘기들을 장황하게 많이 썼대요? 그러면 이거야, 다음은. 주제를 다각적으로 하나의 주제의식으로 가기는 한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하다가 결론 딱 뭐야? 아하, 결국 정이 담겨 있어야 음식도 맛있는 거야. 깔끔하고 잘 인테리어 되고 이런 거 자본주의 사회의 그런 모습 이런 거는 맛이 없는 것 같아. 이러고 있는 거지. 내 말 이해됐어요? 이해됐지? 자, 결론 마무리 정리. 사파적인 형식, 사파적 구성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한마디로 뭐라고 정리하면 된다고? 사건과 사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사건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보통 수필에 이런 것들이 많으며, 오케이? 수필에 이런 식의 구성을 많이 하며, 오케이? 그런 구성을 하고 있는 이유는 주제를 부각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머릿속에 땅 박아놓으면 끝. 아시겠어요? 다 이해됐죠? 그럼 이제 사파적 형식, 사파적 구성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게 뭐야? 하고 낯설어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지난번에 있었던 인과 필연성과 사파까지 연결해서 딱 공부를 해두시면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